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마주치는 가장 당혹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역설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거실이나 방을 넓게 쓰려고 이른바 발코니 확장을 정말 당연하게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벽이나 창문 같은 건축 자재를 덜 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훌쩍 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기묘한 현상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모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발코니를 확장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창문이 달려 있어야 할 외벽 하나를 뻥 뚫어버리는 작업이잖아요. 당연히 벽돌도 덜 들어가고 단열재도 덜 쓰이고 심지어 거대한 기본 창틀도 안 들어갑니다. 뭔가 새로운 걸 더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는 작업에 가까운데 막상 청구서를 보면 12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금이 떡하니 찍혀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는 자재를 덜 쓰는데 돈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첫 번째 섹션, 발코니의 법적 정체성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핵심적인 법적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일상에서는 베란다랑 발코니를 섞어서 부르곤 하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지붕 있는 야외 공간을 말하고요. 반면 우리가 오늘 집중할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서 바깥으로 툭 튀어나온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법적으로 발코니는 아파트의 바닥 면적 산정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유령 공간인 셈이죠. 자, 그럼 이게 대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아파트 분양가는 철저하게 전용 면적만을 기준으로 책정되거든요. 국민표용이라고 부르는 84제곱미터, 딱 그 면적만큼만요. 그러니까 발코니는 공식 면적에 안 들어가는 일종의 서비스 면적이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발코니를 지을 때 들어가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값을 법적으로 기본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가격표에는 올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자, 그럼 건설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두 번째 섹션, 가격 책정의 환상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여기서 얼마나 머리를 잘 썼는지 볼까요? 애초에 소비자한테 두 가지 버전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외벽과 창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인 버전 A, 그리고 벽을 허물고 바닥 높이를 거실과 맞춘 뒤에 단열재를 새로 까는 확장형인 버전 B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뭘까요? 소비자가 기본형을 택하면 샤시 설치 비용으로 돈을 받고 확장형을 택하면 철거랑 마감 공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에 몰래 녹여내지 못한 그 발코니 원가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판을 짜놓은 겁니다. 이 커다란 면적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왜 우리가 툴툴거리면서도 결국 그 비싼 확장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거대한 보너스 면적 생성기나 다름없거든요.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발코니를 트면 무려 10에서 15제곱미터의 공간이 덤으로 훅 들어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평범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마법처럼 99제곱미터의 널찍한 공간으로 변신하니까 이 유혹을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규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꽉 눌러버리니까 건설사들은 일단 겉으로 보이는 기본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억눌러서 서류상으로는 집값이 꽤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기 마진을 순순히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꾹 눌려버린 기본 분양가 대신 마치 풍선효과처럼 다른 옵션 비용을 부풀려서 부족한 이익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부풀려진 옵션의 진짜 실체는 어떨까요? 세 번째 섹션, 실제 비용과 마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를 한번 보세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물리적인 공사 원가는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막상 우리한테 청구되는 확장 옵션 가격은 적게는 800만 원에서 비싼 곳은 무려 1,500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단일 옵션 딱 하나만 팔아도 50%에서 최대 300%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파트 단지 전체 스케일로 키워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80%의 가구만 확장을 선택한다고 쳐볼게요. 평균 비용을 1000만 원으로만 계상해도 건설사는 이 발코니 확장이라는 단 하나의 옵션으로 무려 8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원가를 다 빼고 나서도 순수익만 수십억 원이 떨어지는 거죠. 건설사들이 왜 그렇게 옵션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비싸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장을 안 하면 그만 아닌가? 안타깝게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이름만 옵션일 뿐 사실상 설계로 강제된 필수품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새 아파트 평면이나 인테리어 설계는 아예 입주자가 100% 확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려집니다. 만약 확장을 안 하면 침대나 소파 같은 가구 배치조차 제대로 안 나올 만큼 기형적이고 답답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 안 살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강제된 구매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숨겨진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갑을 지켜야 할까요? 마지막 섹션, 스마트한 소비자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겉보기 분양가에 속지 말고 실질 분양가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기본 분양가에다가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처럼 사실상 필수적인 옵션 비용을 다 더한 금액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셔야 해요. 또 건설사가 내미는 옵션 내역서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입주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시공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건설사가 이런저런 옵션으로 이윤을 챙기려 할 확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발코니의 역설은 우리에게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그거 정말 온전한 우리만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업이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결론에 그저 순순히 지갑을 열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번에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계약서에 서명하실 일이 생긴다면 그저 눈앞의 가격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촘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한 번쯤은 꼭 꿰뚫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꿰뚫어 보는 호기심 잃지 마시고 늘 영리한 선택하시길 응원할게요.